네, 안녕하세요. 조선을 담당하는 대연 멘토 황대근입니다. 자, 오늘도 대한해운 함께 보겠습니다. 어제 폭탄 테러 관련부터 홍해 공격까지 다양한 이슈가 있었죠. 이 장 초반에 주가가 급등한 모습을 보여준 이후에 일부 반납하면서 현재 3% 이상 이 주가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된다면 이 홍해 리스크로 인한 이 물류비 역시 상승하게 되는데, 자, 오늘 이 부분을 중심으로 향후 방향성까지 함께 분석을 해보겠습니다. 제가 해운주들 관련한 분석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는데, 이 주가의 방향성에 대해서 시청자 여러분과 많이 공유하고 또 주가의 방향성을 맞춘 경험이 많이 있는데, 자,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해주시면 앞으로도 더 힘을 받아서 영상을 찍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영상도 꼭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사실 지금까지 이 대한해운의 주가 상승 패턴은 이 단발성 이슈들에 의해서 많이 움직이는 편이었습니다. 이 지난주만 해도 이 수혜주 운하를 다시 재개한다라는 이유로 이 주가의 모멘텀을 받지 못하였는데, 이 최근 들어서 다시 이 수혜주 운하의 이 운항 중단으로 주가 탄력성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. 이 사실 현재의 상황 자체가 이 수혜주 운하의 중단으로 인한 이 주가 상승 모멘텀과 또 중동 정세로 인한 유가의 상승, 그로 인한 주가 하방 압력이 이 충돌을 하는 상황입니다. 하지만 최근 들어서 이 주가의 동향은 이 수혜주 운하 중단으로 발생하는 공급에 대한 우려가, 자, 그리고 실제로 관련된 기사를 살펴보게 되면 유럽행 물류비도 2배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, 이 해상물류 차질로 인해서 이 선사들의 우회항로 대체 등으로 운송 기간이 증가하면서 해상운임 역시 이 상승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, 자, 이 부분이 더 강하게 작용을 해서 주가 상승의 트리거로 작용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항상 장 초반에 이 주가가 급등하거나 급락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단기적인 트레이딩을 접근하신 분들은 이런 변동성을 기회에 살려서 매매를 할 수 있다라는 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래서 현재 차트를 보게 되면 장 초반 주가가 6% 이상 급등한 모습을 보여줬다가 상승폭의 절반 가량을 반납하면서 3% 정도의 주가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이 주봉으로 보게 된다면 이 121선을 기준으로 이 저항을 맞으면서 장 초반 주가 상승을 반납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, 2,400원대 이 매물대는 적기 때문에 이후에 중동 정세가 악화되고 홍해 공격이 계속 지속된다면 주가 상승이 나올 수 있고, 그렇게 된다면 2,400원 이 매물대를 뚫어주고 강하게 치고 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현재 주가가 약 2,200원 정도 선에 있는데, 이 적정 주가를 구하기 위해서 먼저 이 BPS를 한번 살펴보죠. 자, BPS 보게 되면 3년치 23년 12월부터 25년까지 평균을 구하게 되면 약 5,820원 정도입니다. 이 PR의 경우도 이 3년치 평균인 0.36이 나오게 되는데, 자, 이 부분을 통해서 다시 PBR의 경우죠. PBR의 경우도 이 3년치 평균인 0.36 정도가 나오는데, 이 경우를 통해서 주가를 구해보면 약 2,100원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. 자, 그리고 이 PER과 EPS를 통해서도 한번 구해보면, 자, PER의 경우 이 3년치 평균인 5.4, 그리고 EPS 경우 3년치 평균인 396. 자, 이렇게 두 결과를 통해서 주가를 구해보면 약 2,140원 정도가 나옵니다. 자, 그래서 앞서서 적정 주가 구했던 2,100원과 2,140원의 평균을 내보면 2,120원 정도가 되겠죠. 자, 그래서 이 부분을 현재 주가와 비교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때 이 괴리율이 그렇게 크지 않은 상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, 2,120원 이 주가가 속해 있는 매물대 역시 주봉으로 보게 된다면 매물대가 많이 속해 있는데, 이 부분은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가 반영이 되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죠. 사실 오늘 주가 상승이 나왔던 주된 이유는 앞서서 설명을 드렸듯이 이 홍해 공격이죠.
자, 이번 계기로 인해서 다시 한번 운임 상승에 대한 기대감, 이 부분이 상승을 하면서 해운주 주가 상승으로 연결될 수 있고, 이 부분이 대한해운에게도 모멘텀으로 작용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자, 만약에 이 대한해운을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투자를 하신다면 접근 방법이 다르겠죠. 자, 이때는 BDI 지수가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. 그리고 이 지수 자체는 사이클적으로 5월 혹은 6월 이후로 오르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BDI 지수가 오르는 그 시기에 맞춰서 주가 역시 이 상승 모멘텀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. 자, 그리고 리스크적인 측면 역시 설명을 드려야 될 텐데,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지난주만 해도 이 수혜주 운하와 또 홍해 운항을 다시 재개한다는 이슈로 공급에 대한 이 불안이 완화가 되고, 이로 인해서 해운주들에 대한 관심도 역시 떨어졌는데, 최근에는 다시 운항 중단의 이유로 주목을 받고 있죠. 자, 이 부분은 단발성 모멘텀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죠. 자, 이런 공급 이슈로 발생하는 주가 상승은 건전한 상승으로 보기 힘들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통상적으로 해운주들이 상승하기 위해서는 이 해운 운임이 상승을 해야 되는데, 이러한 해운 운임 상승도 물동량이 동반이 되면서 상승을 해야 건전한 상승입니다. 하지만 이번 경우에는 이 물동량이 동반이 되면서 운임이 상승을 기대하는 것이 아닌, 자, 수혜주 운하를 우회하면서 그로 인한 운임 상승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, 자, 불안정한 요소로 이 단기적 운임 변동이 생긴 것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모멘텀으로 보긴 힘들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우리가 과거의 패턴을 봤을 때도 향후 어느 정도 시나리오를 예측을 해볼 수 있겠죠. 21년 당시에도 수혜주 운하를 포기하고 희망봉 우회를 선택했고, 이러한 이슈가 나오고 난 뒤 해운주가 급등한 모습을 보여줬는데, 자, 그 다음부터는 이 상승폭 대부분을 반납을 하고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점,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려서 이제 시청자분들도 모두 이 부분은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. 자, 여기까지 간략적인 이 내용 살펴봤는데, 이제는 국제유가도 함께 봐야겠죠. 유가의 향후 동향을 알게 되면 해운주 투자를 진행할 때 반드시 도움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도 이 부분 강조드리면서 집중해서 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 전일 국제유가는 급등한 모습을 보여줬는데, 자, 이 부분 말씀드리면 어떤 내용이냐, 제가 영상 속에서 계속해서 말씀드린 부분과 사실 일맥상통합니다. 현재 유가 같은 경우 변동성이 굉장히 크고, 그 이유는 이 중동의 정세가 시시각각 바뀌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, 이 전일 반 이스라엘 진영을 향한 이 폭탄 테러가 발생한 데 이어서 이 예멘 후티 반군이 홍해를 지나는 이 선박에 대해서 또 다른 공격을 주장하면서 이 중동 긴장 구조로 인한 공급 우려가 유가를 끌어올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자, 여기에 더해서 이 오펙 회원국, 자, 리비아가 이 하루 30만 배럴의 유전 생산이 중단돼서 하루 만에 유가에 대한 분위기가 바뀐 상태입니다. 지금과 같이 중동 정세 악화가 계속되고 홍해 리스크, 이 부분이 지속이 된다면 해운주들 입장에서는 공급 우려, 그리고 운임 상승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 주가가 상승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. 이 국제유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과 같이 이 중동의 정세 불안이 강화되고 또 원유의 전망 대비 공급이 더 부족하게 될 경우 계속해서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. 자, 그리고 이때 금리 인하 시기와 맞물려서 이 투기자금이 쏠릴 수 있고, 이 중국 경기 부양이 가시화된다면 더 폭발적인 상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오늘 해운 관련 이슈부터 대한해운의 적정주가, 그리고 국제유가 동향까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었습니다. 새해 첫 시작인 만큼 지금보다 더 행복한 일들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. 앞으로도 여러분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.